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반갑습니다. 아유, 멀리서 이렇게 충무에서 오신 아발라 시대 보살님, 그 다음에 인제에서 오신 이현정 보살님, 보각성 보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3번에서 오는 거는 캡도 안 되네, 잽도 안 되네, 잽도 안 되네. 진짜 멀리서 오시는 분은 그거 진짜 차비 보태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되네. 자, 오늘 정제 17일째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저번 달부터 했나요? 그 전에는 계속 1일하고 21일 반드시 입지하고 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까지 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 제가자들이 참 오기가 힘이 드셔서 오늘 이번 달 2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양을 하셔서 카페에다가 회양한 소감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한 줄 새말게 올리셔도 좋고 자유 게시판에 올려도 좋습니다. 21일 정진한 소감을 간략하게 그렇게 올려주시면요, 다른 분들이 그거를 봐요. 다른 분들이 보고 발심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큰 회양이 됩니다. 옛날에 저희 선생님,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그때 제가 자유 게시판에도 써놨었는데, 선원에 이제 애들, 이제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가면 그 당시에 10,000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선원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거든, 선원이. 그랬는데, 꼭 애들한테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10,000원 주시지 말으라고, 살림도 어려운데 주시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인연 지으려고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잘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내가 인연을 짓겠다. 그래서 꼭 갈 때마다 10,000원을 주시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그것과 마찬가지로 회양한 그 소감을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느 분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 글귀를 보고 발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인연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계철야 정진이 27일이요? 27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참여를 할 수 없어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여가를 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억지로 밤을 새워가면서 하시지 말고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정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자들이 이렇게 한번 모여서 정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윤영구 거사님, 별일 없으시면 꼭 하루 이틀에도 꼭 참석하십시오. 예.
그 뒤에 거사님이 네, 음, 법운입니다. 예, 법운 거사님도 예,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집에 저녁에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오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그 계속해서 이 몸뚱이가 변한다는 이 챕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면요. 만약에 내 몸뚱이가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본인이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말 와닿아서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오고 그렇게 한다면요 공부의 바탕을 마련한 거하고 같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확실히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1번 모습은 1번 뭐죠? 모습은 모습 공식. 자체성. 예, 자체성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이 뒤에 갔을 때 이게 챕터가 자꾸만 넘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3번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면 머물지 않게 됩니다. 4번 모습을 잘 불리자 이렇게 됩니다. 조금 달라졌죠. 작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4번이다. 네, 2번, 3번을 이렇게 합쳤습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요, 제법 무아에 해당이 됩니다. 3법인의 제법 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렇게 되죠. 이게 제법 무아에 해당이 됩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 변하고 헛것이다, 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면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사실은. 법은 거사님은 안 그러시죠? 무상하면 현재는 아직 차라리 무상이 더 빨리. 예. 스님 세대, 거사님 세대는 그러시죠. 저만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오는데 일각 거사님은 이게 더 오죠. 이 세대가 이 말이 쓰는 게 달라서 그래서 한문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 일각 거사님. 저만 해도 한문을 배웠는데 그 밑에는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변화가 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모습을 불리자. 이것이 전부 다 합치면 뭐냐면은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여기에 이게 공리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무상으로 변하고 헛것인 무상을 확실히 내가 느끼고 변해야만 그 다음에 무아도 체득이 되고 그 다음에 공리도 증득이 됩니다. 이 무상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보살님 제가 그걸 잊어버렸네. 불명은 미안해라. 본오심. 맞아. 본오심. 상당히 어려운 본오심 보살님. 혹시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지금 하고 계시죠?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그게 너무 와닿는데요. 너무 와닿아요? 네, 그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금기가 좋으셔서 예, 이거를 정말로 충실해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은요, 공부하는데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면은 그 공부해서 뭐 하려냐고요. 인생 산다는 것이 전부 행주자화에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바로 내 생활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뭐 죽어서 가지고 갈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 생활이 변화하지 않으면 공부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일체유의법, 요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강경에 보면 사구계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금강경 제일 결론이 일체유의법을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요시관 이렇게 보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다 아시죠? 그냥 이렇게 해도 아시죠? 일가거사님 따로 풀이 안 해도 아시죠? 예. 그러면 자 그걸 한번 금강경은 그 체를 드러낸 그 바탕을 드러낸 최상승경전이거든요. 근데 결론이 뭐냐?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거든. 환이라는 것이거든. 너가 모습을 환으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게 금강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제일 뒤에. 그럼 부처님이 모습을 환으로 보라고 했으면 그냥 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환으로. 근데 그걸 환으로 왜 보노? 이것이 문제잖아요. 방법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해라는 거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어떻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아발라 시대가 그 관세음보살 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아발라 시대 되게 생소해서 관세음보살을 아발라 시대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환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환이라고 하냐? 아지랭이. 아니 왜 아지랭이를 보고 환이라고 하냐고 이 말이죠 지금. 실체가 없다는 얘기. 실체가 없다. 자, 보노신 보살님. 환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무엇을 환이라고 하는가요? 부처님이 일체 모습을 환으로 보라고 했는데 환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환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엇을 환이라고 하냐? 가짜다. 법은거사님. 법은거사님은 환포영이라고 하는데 저건 그 그림자 같은 거 아닐까요? 그림자 같은 거. 예, 그림자. 오늘 새로 오신 거사님 성함이 왜 되시죠? 이왕림입니다. 이자. 왕자. 네. 림. 왕님 아시다 할 때요. 중국 사람. 왕님 이름 진짜 좋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알겠어요. 진짜 알겠어요. 저희 딸이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요. 유명한 이름이 둘이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승만이고요. 그 남학생이 한국인이었어요. 한시의 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이승만을 들으면 뭐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가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림 거사님 공부를 쭉 해오셨으니까요. 무엇을 환이라고 하느냐지. 저 이제 지평선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시면 지평선이요? 예. 멀리서는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가면 없는 거죠. 그게 지평선이죠. 예. 그렇죠. 지평선, 수평선은 멀리서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도 가면 없죠. 윤영구 거사님은요? 일시적이고 네. 참 모습이 없다. 가짜다. 일시적이다. 가짜다. 예, 가짜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화 보살님은요?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다? 예. 그 다음 멀리 오신 분은 다 대접 삼았다 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이현정 보살님은요? 신기루 같은 거. 신기루. 예, 아까 저게 지평선 신기루. 예. 지평선. 그 다음 도각성 보살님은요? 꿈이요. 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이라는 거는 있는 듯한 거예요. 꿈꾸면 생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생하거든요. 생생한데 있는 듯한 거예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는 있는 것 같다면 틀림없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있는 듯하다. 있는 듯하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있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의 그 지금 이 사고방식들이 말입니다. 사고방식들이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딱 이분적인 사고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있다 없다의 요 앞에 앞서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무유정법이다. 그래서 있는 것도 놔둘 수 있고 없는 것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보통은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광교거사님 부인이 오셔서 헛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얘기 그때 질문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헛것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신기루 지평성을 있는 듯한 것이다. 여기 헛것이라는 건 환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챕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만유거사님. 예.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변하고 헛것인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몸뚱이는 실체가 없다. 네. 몸뚱이. 제일 중요한 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 공부 1번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영국 거사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 환이면요. 만약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정말 그러면 혹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 버리고 하잖아요. 몸뚱이를 버리면 몸뚱이와 인연 지어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내 것이라 하는 것 싹 다 없어지죠. 내 가족 다 없어지죠. 내 종교 내 신념 어저 다 없어집니다. 사실은요. 그죠? 몸뚱이와 연결된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내 몸뚱이 이거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 이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1번이라요. 1번. 요것을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만약에 알지 못하고 또 그대로 몸뚱이가 내다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선택행보살님, 왜 소용이 없을까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알지 못하고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면 왜 이 공부가 소용이 없을까요?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이 집착하는 예. 일각거사님은요? 왜 소용이 없을까요? 계속 빠져드는. 계속 빠져들기 때문에. 몸뚱이에. 아니
목둥이가 나니까 네. 상황에 계속. 근데 몸뚱이에 왜 그 집착을 해서는 안 되나요?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에 왜 집착해서는 안 되나요? 몸뚱이가 나라고 왜 할 수가 없나요? 목둥이는 왜 제가 아니냐고요? 몸뚱이가 왜 내가 될 수가 없냐고요. 몸뚱이가 왜 내가 되죠? 이거 다 내 몸뚱인데 왜 내가 될 수가 없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몸뚱이를 보존하게 되니까. 몸뚱이가 보존하게 되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몸뚱이를 왜 내라고 할 수가 없을까? 몸뚱이를. 자. 이왕. 그러니까 왕님자는 생각이 나는데 또 성이 김왕님 거사님인가? 이왕님 거사님, 몸뚱이가 참 맨날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뚱이인데 왜 나라고 할 수가 없을까? 이 말입니다. 몸뚱이를 왜 나라고 할 수가 없을까? 침묵을 지키고 싶은데요. 굳이 이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참나가 아닙니다. 참나가 아닙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대답이십니다. 참나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는 말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나도 알아들으려면 내 스스로 알아들어야 돼요.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 그냥 오로지 이 몸뚱이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새로 오신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유명한 우리 진짜 유명인만 모이시네. 왕님 영부인 오셨네요. 최민식 거사님도 계세요. 스타로. 근데 막 영화 촬영도 중단하고 오세요. 이순장 보살님. 왜 이 몸뚱이를 늘 나라고 하는데 왜 내가 아니다. 몸뚱이를 왜 내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원하고 한이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들으면 근본으로 못 돌아가네. 자꾸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몸뚱이가 변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가보사님 맨날 변한다 하지. 네. 몸뚱이가 1초에 30만 개 세포가 왔다 갔다 죽고 살고 한다는데,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이라는 순간에 다른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학과 과학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몸뚱이가 네가 아니야 이러면 견성 한 분만 알았다는 거예요. 견성 한 분만. 본래 공이고 벚꽃이라는 걸 알았는데, 요새는 의학 지식이 발달이 돼서 이게 세포뭉치라서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딱 집어서 이건 나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왕님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요새는 공부하기가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발라시델 보살님. 변하기 때문에요. 이 몸뚱이가 변하는데 나라고 하는 이게 칠판이다 했을 때 이미 이 칠판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면 이미 변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몸뚱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 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내 것이라고 하지요? 일각보사님.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치적으로. 예. 그런데 왜 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인연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 몸뚱이가 분명히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왜 이 몸뚱이를 나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가? 보이는 게 보이는 거. 모습으로 신체를 보이니까 자기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세포가 30만 개가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또 10의 이 물체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2승으로 속도로 변한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거는 시간으로 측정이 안 돼요. 지구 시간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요새는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걸 하는데 왜 이 몸뚱이를 나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것만 알면은 문제가 좀 해결이 쉽지 않겠냐. 이현정보살님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이 나라는 생각에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몸이고 내 몸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박수 한번 치시죠. 와우. 새로 오신 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요, 뭐가 딴 거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러거든요. 일각도사님, 이제 제 스타일 알죠?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딱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지방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내 몸뚱아리 갖고 얘기하고 내 몸이 어떻다 이거 갖고 해야 된단 말이지. 어디 뭘 자꾸 들은 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들은 걸로. 이현정 보살님 그렇죠.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조금 지나고 나면 아기가 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태어난 아기가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더 심리학자가 와야 알 것 같고요. 이거를 어느 사이인가 이 몸을 내라고 하거든. 근데 이 몸이 자꾸 우리 변해왔잖아요. 지금 아기 키우니까 아시잖아요. 젖먹이서부터 아기가 변하잖아요. 그런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놔요. 나중에 죽을 때도 내가 죽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몸뚱이는 뭐냐? 몸뚱이는 이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의 자연물이에요.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이 모이면 조건이 되면 아팠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낫고 또 나이가 들면 늙고 젊으면 나이가 작으면 젊고 또 죽을 병에 걸리면 죽고 나이 들으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운동 많이 하시는 분 막 요새 남자들 막 몸매 짱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 근육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또 근육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 몸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라는 생각을,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붙들고 절대로 안 놓는단 말입니다. 요 한 생각 때문에 이게 인생이 얼그러져 버리네. 완전히 깽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몸뚱이가 과연 나인가?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공부의 바탕이고 어쩌면 이걸 완전히 윤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변하고 헛것인데요. 이거 세포 뭉치인데요. 눈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는 비치는 작용은 하지만 눈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눈이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돼야 눈이 보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무리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기관일 따름이다가 아무리 말해도 이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야. 맨날 기전으로 넘어가고 마는 거란 말이지. 귀도 하나의 세포 뭉치죠. 기관이죠. 그러면 귀가 듣느냐? 귀가 세포 뭉치가 듣나요? 지금도 30만 개가 죽었다 살았다는데. 그럼 듣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고 헛것이다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모르면 공부길에 들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이 변하고 헛것이다를 완전히 깔고 그 밑에 깔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선생님 법문 들을 때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 문지방 딱 넘어가면은 다 잊어버리지. 왜? 변하고 헛것이다가 안 됐거든. 변하고 헛것이다는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기초가 따로 있고 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기초이면서 끝이고 끝이면서 기초. 시작과 끝이 없단 말입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실감을 하느냐, 여기에 공부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선생님 법문을 딱 들어봐도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한번 딱 생각을 한번 놔버려 보자 이거예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나라고 할 수 없겠구나 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일각 선생님 알아듣겠지? 옛날 들은 거하고 좀 많이 다르네. 그럼 좀 달라야지. 나 진짜 목 아파요. 자,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몸뚱이가 아니다. 나는 이 몸뚱이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이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나는 뭔가 하나 달라붙어야 돼. 어떤 물건에 몸뚱이에 달라붙어서 내 몸이라고 하는지, 기쁘다 좋다 내 망심을 쓰는 걸 내 마음이라고 할지, 또 우리 아버지면 내 아버지라고 할지, 내 옷이면 내 옷이라고 할지, 어떤 무엇에 달라붙어야지 내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나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나는요. 지금 들러붙을 때가 있어야 그 나가 성립이 된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은정 보살님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선언, 내 공부, 내 수행, 내 자가 안 달라붙으면 이 내는 지 혼자 독립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라는 거는 환이에요, 환. 아지랭이와 같은 거라고, 신기루와 같은 거라고. 그런데 정말로 희한하게 그 나에서 절대로 양보를 안 하네. 그 나를 탁 놔버려야 되는데, 놔버리면 나라고 하는 이놈을 볼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생각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그냥 내한테 쏠려버려. 그냥 그걸 놓으면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윤영도 거사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 확실히 안 하면은 공부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8페이지요. 8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몸뚱이는 변한다. 그럼 이걸 공개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보다 더 큰 천체나 저 별들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예, 모습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다. 환이다. 있는 듯하다. 가짜다. 자, 그 다음에요. 모습이 있는 것은 왜 진짜가 아닙니까? 이건 자체성이 없어. 태양도 하나의 모습, 돌멩이도 하나의 모습, 이 꽃도 하나의 모습이지. 예, 모습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왜 실답지 않습니까?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예.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변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예, 모습으로서의 물건은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만 진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리털은 가발로, 코는 원숭이 코로, 눈은 개 눈으로 전부 바뀐 이 사람이 어머니하고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건 모습이거든. 예, 모습이지요. 모습은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나거든. 예,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예. 요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식을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 눈, 안구까지 전부 다 머리까지 전부 다 지금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밑에 한 번 더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어리, 눈, 귀, 코, 혀, 몸, 팔, 다리 이거 실다운 것 아니거든. 예, 내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모습이 변함으로 실답지 않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직접 저의 몸뚱이에 대입하시니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이순자 영부인 이순자 보살님 이때까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모습을 잘 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몸뚱이는 변한다라고 변하고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내 몸에 딱 대입을 하면 어찌 됩니까? 내 몸뚱이, 팔다리, 눈 이런 것이 다 환이다. 헛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거 우회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몸뚱이가 그렇다고. 내 몸뚱이가 그렇다고 지금.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짜 나는 어떤 건가? 예, 그런 마음. 그 다음 이왕님 거사님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무것도? 예. 좋습니다. 태거사님은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선택행 보살님은요? 무슨 귀신씨 나를 까먹는 소리야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그렇지만 이걸 내 몸에다가 딱 대입을 하자 이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결론이 어떻게 될까? 진짜를 찾아야죠. 가짜에 매달릴 거 없죠. 그치. 그치. 그렇게 착각 듣고 있죠. 근데 허무하다.
그래서 나가 떨어지면 안 됩니까? 맞아, 행복해. 행복해. 자, 저는 이제 이거 질문을 제가 그거 달아서 넣을 때요. 진짜 선생님이 그 처음에 이 몸뚱어리는 네가 아니다 했을 때 전 진짜 공포감이 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젊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안 순진해. 젊을 때라. 순진해서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갑자기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때까지 이거 내 몸이다 하고 날 같이 내 몸이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치가 맞거든요. 사실은요. 이 딱 설명을 하시고 딱 그 몸뚱아리가 네가 아니다 하니까 아휴 그럼 내가 어디다 의지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일각거사님. 예. 일각거사님이 제일 젊었잖아요. 여기서. 예. 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내가 어디다 의지를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다 의지를 해야 되나요? 저는 몸뚱아리 내가 아니다 해서 보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치? 예, 진짜. 당연하죠. 예. 못 믿겠죠. 예. 젊어서 더 그러시죠. 근데 저 분님보살님은 수술을 3번이나 하셔서 믿죠. 아, 예, 믿고 그다음에 가서 집에 가서 이 공부들을 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진짜가 있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일각거사님이 지금 어디에 그것이 그 실감이 안 갈까? 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챕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것만 갖고 제가 지금 한 며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뒤로 아무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문자로 뱅뱅 돌다가 가버립니다. 내 것이 안 돼요. 일각거사님 잘 그려야 되는데 미안해요. 여기 다리, 손, 발. 발이 3개나 됐다. 일각거사님 미남인데 미안해요. 믿음이. 일각거사님. 일각거사. 지금 카메라가 있어요. 일각거사님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요. 지금 손도 보이고 얼굴도 보이죠. 지금 일각거사님이 보이는 거는요. 이 렌즈. 카메라하고 똑같은 그 카메라가 우리 눈의 구조를 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일각거사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눈의 구조하고. 그래서 딱 보면은 일각거사님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어떻게 보이냐? 똑같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요. 일각거사님. 일각거사님 병원에 가봤죠? 엑스레이 눈으로 딱 보자면 일각거사님. 엑스레이 눈으로 보면 사진은 어떻게 나와요? 해골. 해골로 나오잖아요. 해골 어떻게 그리노? 막 이렇게 이 갈비뼈 이렇게 그죠? 이거 일각거사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살을 이렇게 안 보이게. 렌즈가 다르지. 렌즈가 다르잖아요. 렌즈가. 네. 렌즈가 다르잖아요. MRI로 찍으면 왜 나타납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타나다가 보니까는 이게 뭐. 그 다음 현미경으로 보면 왜 됩니까? 이렇게 세포뭉치. 또 다른 뭐 저기
익성보사님 에너지 장으로 보이는 그런 그 렌즈도 있습니까? 그런 기계 온열 적외선 촬영 교육에 적외선 촬영. 네. 열 있는 데는 빨갛고 그러려고 열 있는 네. 데는 참 이 과학이 발달됐어요. 의학이 발달됐어요. 너무너무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옛날 분들은요, 사람이 다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사람이. 왜? 요 카메라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만 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소눈이랄지, 잠자리 눈이랄지, 또 잠자리 눈, 개구리 눈이랄지, 하여튼 요런 이거를 이제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일각거사님이 소눈에도 이렇게 보이고, 잠자리 눈에도 이렇게 보이고, 개구리 눈에도 이렇게 보일까요? 사람 눈하고 똑같이 보일까요? 익성거사님 똑같이 보입니까? 그냥 잘 모르는데 개 눈에는 흑백이 보인다 그러는데요. 아, 근데 그것도 희한한 게 컴퓨터 화면은 개가 또 다르게 보인대요. 컴퓨터 화면은 또 다르게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개가 컴퓨터 화면은 또 잘 못 보는데요. 잘 못 본다고요? 개 새끼가 저희 애를 좋아하거든요. 예? 개 새끼가 저희 애를 좋아하는데 네. 화면으로 이렇게 저희 애를 크게 보이는데도 이렇게 어리버리 보더나 봐요. 그렇군요. 한번 보세요. 일각거사님. 현미경도요. 현미경도 100배 되는 현미경이 있고 10,000배가 되는 현미경이 있고 억수로 세밀한 현미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 배수에 따라서 어떻게 일각거사님 전혀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일각거사님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 렌즈밖에 못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미루어서 병원에 가보면 딱 알거든. 이것이 당신입니다. 해고를 딱 갖다 대면은 일각거사님이 그거 보고 이거 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이러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순자 보살님이 제일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러죠? 잘 모르겠습니까? 보같은 보살님.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눈이 다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되나요? 눈은 그 각도에 따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지금 보는 우리는 지금 이 똑같은 어변으로 보아서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로 보는 업을 가진 세상에 가면 다 해골 바가지만 있을 거예요. 해골 바가지에다가 막 귀걸이 꽂고 막 하고 막 옷도 막 입히고 그럴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지금은 얘를 이렇게 몇 개 안 드러났는데 84,000세계가 있으면 84,000의 이 입처에 따라서 일각거사님이 다르게 보일 거라요. 일각거사님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모양이 일각거사님의 전혀 이 모양이 아닌 모양으로도 보일 수 있다. 현미경이 10,000배가 현미경이 만약에 확대된 현미경을 확 갖다 대면 일각거사님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일 거지. 그런데 일각거사님은 요 10,000배나 되는 현미경으로 찍어가 일각거사님이냐고 물으면 어떡할래요? 일각거사님이 나다라고 할 겁니까? 이 10,000배 정도 되면 아마 그 세포 안에 그 핵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생체는 왜 쉴 새 없이 그 삼탑작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 보고 나야 이렇게 할 겁니까 일각거사님? 아닙니까? 그럼 일각거사님 어디로 갔어? 이걸로 찍었는데 이걸로 찍었잖아요 분명히. 예. 근데 일각거사님 어디로 갔냐고? 고민에 빠져. 계속 있었죠. 예? 계속 있었죠. 아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사진이.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내 말은. 없다. 일각거사님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만배되는 그 눈을 가진 세상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산다면 일각거사님은 요감 증발해버리나? 요 세상 가면? 왜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일각거사님은 내 모양이 이렇다라고 이 모습 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다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일각거사님은 모습은 모습인데 무슨 모습이라서? 아닌 모습이라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닌 모습이라는 거야.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입처에 따라서 어변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전부 다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습 이대로 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장미 말씀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비상이라서 상이다 예. 말씀하셨는데 왜 왔거든요. 왜 왔지? 뒤에 얘기할 때도 입술 나오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예. 뜻을 몰랐는데 예. 이래 들으니까 훨씬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도 이거 다 설명했거든요. 예, 그 장미꽃 얘기하면서 예. 또 이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왜 이런 거를 설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이런 상이 나라고 하지만 본래 비상이에요. 본래 내 모습은 비상이라고.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천연전연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본래 환이라는 거예요. 카메라 눈으로 보면 카메라로 일각거사님이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본래 정해진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일체 삼라만상 모든 모습이 무슨 상이요? 비상. 비상이요. 사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말고 또 있죠. 본 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모든 상은요 고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이 지금 하나의 상에 머물러 있어서 정법으로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법은 무슨 법이요? 무유정법입니다. 무유정법. 그래서 본래 자리는 무생이에요. 남바가 없다. 남바가 없으니까 없어질 바도 없죠. 무생법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 이제 경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는데 무생법인이라는 말 있죠. 무생법인. 무생법인은 왜 무생법입니까? 본래 남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쉽지 않아요? 일각거사님은 이런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밑에 거만 읽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물론 9페이지에 위에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알 듯 말 듯 합니다. 고담까지는 봅시다. 모습으로서의 국적을 찾는다면 찾지 못하겠지만 또 모습으로서의 국적을 찾는다면 내 다리는 일본이요, 내 팔은 국적이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말이 오라. 거짓말이 없어.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습으로서 국적을 찾는다면 이거는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뭐 팔다리는 뭐 독일 사람 거, 일본 사람 거, 뭐 신장은 뭐 중국 사람 거,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 거를 다 이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적을 찾으려니 완전 통합이 돼 있거든. 그래서 모습으로서 국적을 총체적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씩 요 내 다리는 일제, 내 콩팥은 중국제, 내 팔은 독일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렇게는 국적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